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오늘은 마침 반등을 주고 있지만 한 달간 주가 흐름을 보면 조선 해운주들 아직 울상입니다. 7월 들어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이달 성적표의 부진 왜 그런 걸까요? 함께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주들의 7월 급락부터 한눈에 보면 현대중공업이 약 3주 동안 20% 빠졌고요.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모두 10에서 20% 급락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수주 1위를 탈환했지만 부진한 주가에 당황스럽습니다. 연초부터 LNG선을 앞세운 대규모 수주 행진을 벌이면서 승승장구하던 때와 분위기가 딴판인데요. 한 달 동안의 주가 급락으로 올해 상반기에 달성한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7월 들어 고공행진하던 유가가 또 꺾이면서 조선주에 영향을 준 이유도 있겠습니다. 수주 대박에도 웃지 못하는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의 후판 가격,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난 데다가 중장기적으로 선박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분기 실적 부진이 주가에 선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조선사들은 오랜 기간 부진이 굳어져서 실적 발표 때마다 미리 주가가 조정받곤 했죠. 그리고 이후 신규 수주 등이 확인되면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는 누르는 모습도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요. 지금 3개월 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는 3개월 전에는 329억 원 적자였지만 이달에는 2,640억 원 적자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7배 정도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최근 조선사들이 노사 간 갈등으로 조업의 차질을 빚고 있는 점도 조선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엔 해운주를 볼까요? 종목별로 조금 편차가 있긴 하지만 한 달간 주가 흐름을 보면 모두 내리막길입니다. 지금 특히 페노션이 21%나 급락을 했고요. 또한 대한해운과 HMM, KSS 해운 모두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우려를 표할 때마다 해상우인 현선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물동량 지표가 꺾이진 않고 있지만 앞선 걱정이 해상우님과 해운기업 주가만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주 투자하기 힘드시죠? 바로 오늘 함께할 신영증권 염경화 연구원의 리포트 제목입니다. 해운 업황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데요. 엄경화 위원은 이 선박 공급 측면에서 해운업 회복 가능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목표가 하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페노션을 제외하고 대한해운, HMM, KSS 해운 투자 의견과 목표가 또는 계속해서 하향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성기를 누렸던 해운주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투자하기 힘든 시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엄경화 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저희가 시간이 조금 쫓길 것 같습니다. 조선주, 해운주 그냥 나눠서 네. 조선주 지금 이렇게 브리핑을 보니까 아니 수주 소식은 계속 들리는데 실적은 부진하고 주가도 최근 들어 안 좋았습니다. 한번 이 수주 소식과 실적이 같이 안 따라가는 이유하고 향후 실적 전망 그리고 주가 흐름까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조선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수주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네. 6월 말까지 주가가 수주랑 거의 동행하다시피 하면서 사실 잘 갔습니다. 특히나 아시겠지만 6월에 워낙 그 시장 자체가 많이 조정을 받을 때 그래요. 상당히 잘 버틴 버텼는데. 편인데 그래서 6월 말에 어떻게 보면 윈도우 드레싱 영향도 좀 저희는 있었던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7월 들어서 이제 2주 동안 되게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편이고 예.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상태인데 어닝 시즌에 아웃퍼폼 하려면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 말이 되기 전까지는 조선업체들이 저희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 돼서 최근에 단기 반등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반납하는 과정이지 않나. 그게 왜 회계상의 문제인가요? 저희가 22년 어느 시점까지 배를 주세요라고 오더하는 고객들의 배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내년보다 올해 그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주체들이 더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는 매출이 부족하고 매출이 부족하면 당연히 고정비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수 없습니다. 원래 실적은 별로 기대하지 마라. 네네. 근데 오늘 주가 상승은 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 빠졌던 거에 대한 그럼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수주가 잘못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연간으로 22년 대비 23년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섹터를 꼽았을 때 조선이 빠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밴드를 각자 정하시고 좀 하단에 더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면 좀 채우시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상단이다 싶으면 또 비우시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바로 해운주 얘기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5주 연속 하락을 했고 벌크선 운임지수도 계속 하락세인데 지금 운임 하락을 하면은 이제 해운주들 주가 하락하는 이런 불변의 법칙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하락세를? 저희는 양 운임의 그 대세적인 움직임은 좀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연속 17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한 4회 정도 반등을 하고 다시 재차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호황기 때 많은 돈을 벌어서 발주한 배들이 아직까지 20년, 21년, 22년 동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는데 연간 기준으로 컨테이너 선박의 인도량이 아마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물은 항상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동이 되는데 네.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이 내년이고, 지금 다시 뭔가 적체 현상이 좀 풀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물량은 별로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밀림 현상으로 인해서 생겼던 프리미엄은 이제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배가 더 들어오는데 시장에서 원활하게 회전율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면 내년까지 아마 대세적으로 좀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말씀은 그러면 컨테이너선 위주의 해운사들한테는 뭐 특별히 기대할 건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3년 좋았던 거를 이제 다시 좀 반대 사이클로 들어가는 국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벌크선은 괜찮은 거예요?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급이 들어올 게 없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호황기 때 특별히 많이 발주한 것이 없고 지금 역대 거의 최저 수준의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17% 정도. 그래서 한 3년에 걸쳐서 2%씩 인도가 된다고 하면 2% 정도 선박이 해체가 되어서 나갈 경우 거의 배가 늘어나지 않는 정도 수준일 수도 있는 거고, 수요만 강세를 잘 지켜준다면 되는 건데, 중국이 2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네. 이 철강 관련 비즈니스의 양적인 성장을 아예 안 했거든요. 오히려 역성장을 만 1년 동안 한 상황인데 5월 달에 보면 다시 재차 이제 조강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항만 포트 재고도 상당히 모자란 상태이고, 네. 작년에 저희가 철광석 비싸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게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조정이 받아서 내려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어들 입장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채울까라는 지금 그런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봤을 때 다시 재차 재고를 쌓기 시작하면 수요 반등에 의해서 하반기에 BDI 반등 여지는 여전히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채팅방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계신데 조선보다는 조선 기자재 이 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염 의원님? 뭐 저희는 여전히 조선 기자재가 더 구조조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배를 올해보다 내년 우리나라 조선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 업체들도 더 많이 만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막 5군데가 만들던 걸 지금은 한 3군데에서 이제 다 만들어서 소화를 어허. 해야 되니까 예. 당연히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 성장성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조선 업체들이 만드는 제품인 선박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자재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가 납품가를 높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있어도 분명히 구조조정 당한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 의원님 마지막 한 네. 1분 정도 이 많고 많은 업종 중에 조선이나 해운 쪽 주식 갖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뭐 좀 소외감이나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조선이나 해운주는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라 뭐 주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 조선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기 수주 산업이거든요. 장기 예, 그 기간이 약간 투자자들의 마음을 미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회수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주했으면 수주하는 거 만들어서 나오는 그 성과는 보고 나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더 기다리시는 게 낫다. 인내가 필요한 인내가 업종입니다. 필요한. 그럼 탑픽은 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저희는 조선은 장기는 한국조선해양 여전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호중공업의 가치도 있고 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사업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가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괴리가 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싼 거를 가져가는 게 나중에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지 어허. 않습니다. 벌크 선사에 해당하는 페노션에 대해서 가장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귀한 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